Freeway. (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맘때쯤이면 이제 소방청에서요 산불 조심 캠페인을 벌리는데 올해는 뭐 봄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인지 이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산불이라는 게 뭐 현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 그렇죠. 시대에도 산불이 났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이 산불을 막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이제 좀 비가 와서 봄에 이제 좀 산불이 좀 더 적었던 편인데 이제 네. 대형 산불이 나면 보통 이제 봄에는 영동 지역에서 산불이 납니다. 영동 지역.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산불 역시 그 지역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제 순조 4년 때 이제 그 강원 감사, 강원 도지사죠. 신원조라는 분이 이제 올린 장계를 보면은 이달 3일, 그러니까 3월 3일인데,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4월 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산불이 크게 번져서 삼척, 강릉, 양양, 간성, 고성, 통천 6고을에서 민가 2,600호가 불에 탔다.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사람만 61명이었다라는 어이구야.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61명의 희생자는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숫자라고 하니까 시신을 실제로 찾은 사람들만. 네네. 그래서 와. 훨씬 더 아마 규모가 컸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영동 지역에 이제 큰 불이 났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제 예전에도 양간지풍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양간지풍. 그래서 이제 양양 간성 사이에 부는 강력한 봄바람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제 산불 작년 또는 그 재작년에 이제 났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현대의 기술로도 헬리콥터 외에는 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다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잡는 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변변한 어떤 도구가 없었던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시 뭐 사제감, 산택사 이런 것들을 두어서 산불을 관리했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었으니까 결국 이제 일어난 불을 끄기보다는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왕실, 국가와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중심으로 그 불을 그러니까 산불을 막는데 좀 노력을 했던 그런 정책들이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네. 현대 기술로도 그 산불, 이 불을 잡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에도 네네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하는 쪽으로 더 많이 그렇습니다. 신경을 썼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예방을 했던 겁니까? 이제 국가 시설 가운데 이제 산에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왕릉하고 이제 그 뭐죠? 그 일종의 뭐 성곽? 태실 태실.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곳들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중간지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 중간지대를 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소. 그러니까 타도 한 군데서 못하게 이게 벌려놓는다는 거죠. 건물들을.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산을 쭉 타고 넘어오다가 일정 공간은 모두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약 맞불 놓는 것처럼 해서 그 그렇죠. 중간에 탈 걸 미리 없애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다 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흙을 쌓아서 약간의 토벽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랑을 팔 수 있으면 도랑을 파는데 이런 시설들을 왕릉에 모두 이제 마련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방어 시설은 이제 왕릉 보면은 맨 위에 능침 부분에 보면은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이 담장이 이제 불이 그 무덤 안으로까지 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활에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태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태실은 이제 조금 간편해서 그냥 화소만 한 180m 정도 두는 걸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 놓았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불이 나더라도 일정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그 번지지 않도록 그런 방식을 썼던 거죠. 그 말하자면 이제 계속 연속되는 고리들을 이제 중간중간 끊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도 이 구역에서만 불이 이제 번지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네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왕릉.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왕이 묻힌 이제 능을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네. 역시 이제 봉건 사회의 어떤 그 가치관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도요. 이 세조의 능인 광릉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출입이 금지됐었다라고 하던데 네. 그러면 왕릉 주변에서는 화재가 났던 기록이 없습니까?
왕릉 안까지는 아마 들어왔던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뻔한 사건이 선조 33년에 있었습니다. 선조 33년. 네, 서울릉 안에 가면 이제 경릉이라고 해서 이제 성종의 생부 덕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였던 소양호 한씨 인수대비의 무덤이 있는데요. 아, 저 4년 동안 일리 소풍 갔어요. 네. 서울.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화소를 넘어서서 능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때 이제 금군, 그러니까 왕실을 지키는 군대를 보내서 불을 껐다라는 기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이제 예방 방법이 이제 또 추가가 되는데 숙종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왕릉 안에서는 이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하지 마라. 남초를 엄중하게 금지했다. 남초를 엄중히 금지다. 남초가 뭡니까? 담배입니다. 아, 능 안에서 담배 피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예전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담배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나 또 그거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이 남초 담배를 폈던 거죠. 이분들이 지금 왕릉 앞에서 지금 담배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화재의 원인 가운데 산불의 원인 가운데 지금처럼 담배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숙종 18년 기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든지 산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러면 또 나이 나오는데 예. 버스 안에서도 막 폈습니다. 창문 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피시고. 그렇죠. 비행기 안에도 담배 네. 잿더리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지하철도 사실은 타기 전까지 지하철역 안에서도 계속 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야 조선시대 왕릉에서 담배를 태우셨다. 담배 피지 마라. 불난다. 네. 당시에도 담배가 이 산불의 원인이었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산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울리면 안 되죠. 베이스먼트 잭스입니다. 레드 알러트.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산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담배는 알겠는데 조선시대에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산불이 났던 겁니까? 이때 뭐 전열기구가 있거나 뭐 석유 버너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뜻밖의 이 불이 실수로 났다기보다는 고의로 불을 낸 것 같다라는 기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고의로 불을 내요. 네, 이게 고의라는 게 약간의 이제 그 뉘앙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그 겨우내 이제 그 벌레가 많아졌다고 해서 논두렁 태우는 것 있잖아요. 네. 이 논두렁 태우는 게 이제 산으로 번져서 산불이 났다라는 기록이 꽤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화전을 경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원도라든지 그 뭐 경상도, 이 함경도 쪽에는 그러니까 화전 경작을 해서 불을 내는데 그게 범위가 원래 생각했던 범위보다 넓어져서 대형 화재로 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하게도 고위층이 사냥을 할 때 동물을 쫓기 위해서 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사냥터가 당연히 이제 산 또는 어떤 들하고 연결된 공간이 되니까 그렇겠죠. 이게 이제 산불로 연결이 되는데 성종 6년에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병사 김서형이라는 양반이 사냥을 위해서 불을 놨는데 이게 개심사까지 닿아서 개심사를 태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충청병사, 그러니까 병영이 있던 자리가 해미읍성 자리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9km 떨어진 개심사까지 불을 냈다고 해서 결국 이제 당사자는 이 문제 때문에 추국을 당해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는 받는데 규정상으로는 굉장히 좀 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냈다가 왕실 관련 시설에 불이 나면은 이제 교수형, 그다음에 이제 방화가 큰 불로 번질 때도 역시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의 산불이라 그러면은 곤장 100대, 그다음에 이천리 유배형 뭐 요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이 산불을 내서 처벌을 한 걸 보면은 규정보다는 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아래로 처벌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화전이라든지 논두렁에 불을 내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일부러 산불을 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조금은 낮춰서 처벌을 했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장 100대나 뭐 2000일 유배형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거 이하로. 그렇죠. 뭐 60대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뭐 유배도 좀 가까운 데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권장 100대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정상 참작을 해줬군요. 맞습니다. 어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제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낸 것은 아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감형을 해준 건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제 피해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떤 대책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처벌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준 거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정 지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 그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보면 입산 금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걸 이제 그 봉금 또는 금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겠는데 모든 지역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국가의 중요 자산 그러니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 이게 이제 건축 자재로 쓰고 그다음에 군함에도 소나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변산이라든지 안면도라든지 강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소나무보다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네. 그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이걸 고려시대 때 다 써버린 거예요. 아, 나무를 다 써버렸어요? 네. 그래서 느티나무 숲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느티나무 하면 우리는 숲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느티나무 숲이라는 건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제일 좋은 나무였던 느티나무를 다 써버리니까 남은 게 참나무하고 소나무인데 참나무는 단단하기는 한데 이게 가공하기 어려워서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결국은 소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산불이 났다고 해서 그 산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불에 완전히 타는 게 아니니까요. 산불이 나면은. 그렇죠. 약간 밑둥들은 좀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살아있는 부분을 건축 자재로 쓰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일종의 이게 수치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릇을 굽는다거나 소금을 굽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어쨌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용도 변경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순간에 방심으로 잃게 되는 것이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처벌만큼이나 예방, 사후 조치에 힘을 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네. 이 당시에 그러면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그러면 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일정 정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순조 때 불이 났을 때 위의어사라는 인물을 파견을 해서 현지를 좀 다독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 감면이라든지 일정한 또 식량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소나무 숲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원이었기 네. 때문에 보호를 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보호를 했던 숲이 바로 참나무 숲이 됩니다. 참나무. 아까 이제 제목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참나무 열매가 도토리나 상술인데 그죠. 이게 백성들이 춘궁기를 넘길 때 굉장히 중요한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벼나 아니면 보리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생을 이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산에서 나는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산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멀리서 큰 화재가 난 것을 넘어서서 보통의 백성들에게는 삶을 파괴하는 어떤 요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문경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글로 산불 조심이라고 하는 비를 세워놓기도 해서 그래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진 불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과 그리고 생업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그런 재난이었다라고 당시에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전이 된 영화죠. 물론 산불은 아닙니다. 그 빌딩에 불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을 구출하는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스티브 맥퀸이 소방관 대장으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 기술로는 5층, 10층 넘어가면 불잡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만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데자뷰 조선시대 산불 이야기 오늘 공간역사연구소의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